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K그룹의 젊은 수장 강태경은 오늘 아주 특별하고도 기묘한 실험을 스스로에게 제안하기로 결심하고 평소에 맞춤 정장이 아닌 낡은 네이비색 폴로 셔츠와 빛바랜 청바지를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을 응시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상류층 여성을 만나왔으나 그들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욕망과 자신의 배경만을 사랑하는 가식적인 태도에 극심한 환멸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한 인연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평소 타고 다니던 한정판 리무진 대신 먼지가 낡게 쌓인 오래된 자전거를 끌고 약속 장소인 어느 허름한 골목 안쪽의 국밥집으로 향했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느끼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약속 장소인 대박식당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이 인상적인 곳이었으며 강태경은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맞선 상대가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미리 상상하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전거를 식당 옆 전신주에 대충 묶어두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한유나라는 것을 이미 서류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강태경을 바라보았으나 예상했던 멸시나 실망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따뜻하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먼저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권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유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을 가진 여성 건축가였기에 강태경의 남루한 차림새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강태경은 일부러 자신을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작은 사무실에 보조 업무를 시작한 가난한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으나 그녀는 오히려 그가 겪었을 고난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이지만 사람의 인품과 지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와인과 같다고 말하며 강태경이 가진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했다. 식당 아주머니가 가져온 메뉴판을 보며 강태경은 일부러 가장 저렴한 콩나물 국밥 2그릇을 주문하려 했으나 한유나는 그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이 이곳의 수육이 정말 맛있다며 자연스럽게 요리를 추가했고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그녀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건축가로서 꿈꾸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이 모여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이 강태경의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어 놓았다. 강태경은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화려한 파티에서 나누었던 공허한 대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점점 매료되어 갔으며 자신이 설정한 가난한 청년이라는 역할극을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그녀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유나의 직장 생활 또한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그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박동철 소장이라는 탐욕스럽고 권위적인 인물 밑에서 자신의 재능을 착취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 강인한 자아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경에게 자신의 도면이 상사의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러한 그녀의 단단한 내면은 강태경으로 하여금 그녀를 반드시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을 일깨우게 만들었다. 강태경은 그녀가 가진 순수한 열정과 도덕적 완결성을 보며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 바로
눈앞의 여성임을 직감했고 동시에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이 그녀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경이 지갑을 꺼내며 계산을 하려 했으나 한유나는 이미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마친 상태였으며 그녀는 당황해하는 강태경에게 웃으며 오늘은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으니 나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더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말하며 배려를 베풀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돈을 권력으로 여기며 살아온 강태경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남자가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상대방의 재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마음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녀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고결하게 느껴졌다. 식당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짧은 산책을 즐겼고 강태경은 그녀가 건네는 소박한 격려 한마디가 수조 원대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태경은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한유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오늘 대화가 무척 즐거웠고 태경 씨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답하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멀어져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경은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녀가 가진 재능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그녀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으며 이제부터 펼쳐질 새로운 이중생활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경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한유나가 근무하는 설계사무소의 모든 경영 실태와 박동철 소장의 비리 혐의를 극비리에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면서도 그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재확인했고 그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확신하며 내일 있을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낡은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려놓는 정성을 보였다. 한유나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난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았던 강태경이라는 남자를 떠올리며 묘한 설렘을 느꼈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마음의 울림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강태경은 그녀가 선물해준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난관과 오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그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고 그녀가 가진 아름다운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맹세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한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강태경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K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을 노리는 세력들이 그의 이례적인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전조가 들이우고 있었지만 태경은 오직 그녀만을 생각했다. 강태경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소박한 꽃 한 송이를 준비하며 그녀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화려한 신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인간 강태경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한 남자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한유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비록 속임수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강렬했으며 이제 막 시작된 이들의 운명적인 서사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윤아는 이른 아침부터 쉴 틈 없이 밀려드는 도면 수정 작업에 매진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를 얹어놓은 듯 답답하고 가라앉아 있었으며 동료들의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에메랄드 타워 설계안이 곧 있을 사내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으나 오직 건축가로서의 자부심 하나로 붓을 꺾지 않고 세밀한 선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무실의 평화를 깨뜨리는 박동철 소장의 거친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치만을 살피기 시작했다. 박동철 소장은 기름기가 번르르하게 흐르는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한윤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가 정성껏 그려놓은 도면 뭉치를 거칠게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한참 동안 비아냥거리는 투로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설계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사실 그의 속내에는 이 뛰어난 디자인을 자신의 먼 친척이자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에게 넘겨주어 그의 경력을 만들어주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한윤아는 이미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부당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박 소장은 그녀의 침묵을 복종으로 오해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 보조 업무나 맡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렸다. 사무실 동료들은 박 소장의 횡포를 보며 속으로는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한윤아를 두둔해주거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박 소장이 가진 교활한 인맥과 그가 휘두르는 인사권의 공포가 그들의 양심을 이미 마비시켰기 때문이었고 한윤아는 그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박 소장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으며 자신의 재능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듯한 모멸감과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밀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결코 눈물만큼은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K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태경이 어제의 가난한 청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비서실장이 가져온 기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한윤아의 모든 경력과 그녀가 현재 처한 곤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제 만난 여성이 바로 자신의 계열사인 한성건축의 유능한 인재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녀처럼 고결한 영혼을 가진 건축가가 박동철 같은 부패한 인간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강태경은 당장이라도 박 소장을 해고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었지만 그는 보다 근원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판을 더 크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강태경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했는데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동철 같은 자들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한윤아를 향한 개인적인 연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박동철과 연결된 사내외의 모든 부패 세력을 꼬리부터 머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짜라고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유나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유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가 마주한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비밀병기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낡은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한유나는 퇴근길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평소 자주 가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낡은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강태경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태경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짙은 그늘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자신이 오늘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는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그의 실패를 먼저 걱정하며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털어놓으며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묻기도 했고, 강태경은 그녀의 물음에 진심을 담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는 진부하지만 진실된 격언을 들려주며 그녀의 지친 영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저렴한 편의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캔커피 하나씩을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한유나는 강태경이 들려주는 투박하지만 지혜로운 조언들이 마치 거대한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의 통찰력처럼 느껴져 잠시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이내 그가 평소 책을 많이 읽는 모양이라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강태경은 그녀가 박동철 소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신만의 전략을 들으며 그녀의 명석함과 전략적 사고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미래의 K그룹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힘내라는 격려와 함께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박동철이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들의 단초가 될 만한 몇 가지 힌트들이 교묘하게 적혀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청년의 응원 메시지인 줄로만 알고 소중하게 가방에 챙겨 넣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함께 걸으며 강태경은 한유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헤어지는 순간 그녀가 건넨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가 자신의 가슴을 얼마나 설레게 만드는지 깨달으며 자신이 이미 그녀에게 깊이 중독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유나의 지친 뒷모습을 떠올리며 박동철과 그 일당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불태웠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위해 밤새도록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박동철은 자신의 음모가 완벽하다고 믿으며 승전고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거대한 괴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 건축 사무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본사에서 파견된 특별 감사팀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박동철 소장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한유나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제 강태경이 건네준 수첩 속의 내용들이 감사팀이 조사하는 항목들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고, 감사팀장으로 위장한 강태경의 신복이 자신에게 건네는 은밀한 눈짓을 보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투지가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박동철 소장은 본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감사팀에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강태경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방대했기에 그는 서서히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윤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한윤아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허위 문서를 조작하여 감사팀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한윤아는 졸지의 비리 혐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며 자신이 가진 논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강태경은 박동철의 추악함에 치를 떨면서도 한윤아가 보여주는 당당한 태도에 깊은 신뢰를 느꼈으며, 이제 곧 대중 앞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그녀를 구원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무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한윤아는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동료들 사이에서 꼿꼿이 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박동철의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나 정교하여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입구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에 박동철 소장이 그동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면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영상은 강태경이 미리 설치해둔 특수장치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박동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자 사무실은 정의의 심판대에 오른 법정처럼 엄숙하고도 무거운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윤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으며, 자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그녀의 시선은 어느덧 사무실 한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 가난한 청년 강태경의 따뜻한 눈빛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없지만 이 모든 기적이 그와 나누었던 대화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으며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박동철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윤아의 명예는 곧 회복될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과 강태경 사이에 놓인 수많은 비밀과 진실을 마주해야 할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다. 강태경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녀가 느낄 배신감과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으며, 진실된 사랑을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절감했다. 그는 이제 주연 배우로서 무대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고, 한윤아라는 보석이 더 이상 흙 속에 묻혀있지 않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진심을 다해 그녀를 지켜낼 것을 다짐하며 화려한 조명 아래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세상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할 준비를 마친 채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경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며 한윤아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깜짝 선물이 무엇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페달을 밟았고, 그녀는 이미 백화점의 저렴한 매대에서 고심 끝에 고른 하늘색 셔츠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이 선물을 준비했으며, 강태경은 자신의 옷장에 걸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수트들보다 이 소박한 셔츠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소박한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윤아는 비록 지금은 박동철 소장의 횡포 아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철학에 담긴 건축물을 세상에 선보이고
십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반짝이는 눈망울로 태경을 응시했다. 강태경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경영자로서의 초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그녀가 가진 그 아름다운 꿈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거대한 방어막을 쳐주겠노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맹세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건축 사무실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국립현대미술관 증축 설계 공모전의 담당자를 발표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모든 직원이 한윤아의 발탁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박동철 소장은 모두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이름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 소장은 한윤아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조카이자 실력이 형편없는 김대리를 책임자로 임명했고, 한윤아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항의하려 했으나 박 소장의 서늘한 눈빛과 압박에 밀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한윤아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으며 동료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박 소장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책상에 앉아 텅 빈 모니터만을 응시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조사했던 수만 장의 자료들과 현장 답사 기록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며, 타인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노력이 이토록 쉽게 부정당할 구수 있다는 현실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즉시 K그룹 본사의 강태경 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보고를 받은 강태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져 집무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박동철과 연루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그가 숨겨놓은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강태경은 박 소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한윤아의 꿈을 가로막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비서진들에게 박동철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모든 사업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해 그들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여나가라는 전략적인 지시를 추가했다. 강태경은 퇴근 후 정장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허름한 차림으로 변신하여 한윤아를 만났는데, 그녀는 오늘 회사에서 겪은 수모를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녀의 처진 어깨와 붉어진 눈시울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에 그는 말없이 그녀의 곁등을 다독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한윤아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인 태경 앞에서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박동철 소장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빼앗아간 비겁한 행태를 고백했고, 태경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비밀 설계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라고 조언하며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윤아는 태경의 진심 어린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한번 연필을 잡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고, 강태경은 그녀가 준 하늘색 셔츠의 소매 끝을 매만지며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찰과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박동철 소장은 자신이 추진하던 비밀 사업들이 갑작스러운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과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당황함을 금치 못했으며, 자신이 모시는 윗선에서도 연락이 두절되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해결책을 찾으려 발버둥쳤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한윤아라는 작은 여직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운이 나쁜 것이라 치부하며 더욱 악랄하게 직원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으나, 이미
강태경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며 파멸의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강태경은 본사 회의실에서 주력 계열사 사장들을 소집하여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선포하며 한성건축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그룹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부패한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그는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 한윤아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박동철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그녀가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는 설계안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물밑에서 치밀하게 움직였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순간을 대비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윤아는 태경의 조언대로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설계안을 보완해 나갔고, 그녀의 도면 위에는 단순한 건축 디자인을 넘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공간에 철학이 깃들기 시작했으며, 태경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할 때마다 발전하는 그녀의 천재성에 경탄하며, 그녀야말로 K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진정한 예술가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태경이 평범한 청년치고는 건축에 대한 식견이 매우 깊다는 점에 가끔 의구심을 품기도 했으나, 그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지지와 사랑 앞에서 모든 의심을 거두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험난한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동철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그는 한윤아에게 사소한 실수라도 빌미삼아 권고사직을 종용하기까지 했으나, 한윤아는 태경과 약속한 대로 끝까지 버티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드디어 강태경이 준비한 반격의 날이 다가오면서 한성건축 사무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 곧 가난한 청년 태경이 아닌 K그룹의 회장 강태경으로서 그녀 앞에 서게 될 순간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고, 그녀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결전의 날 아침, 강태경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박동철의 모든 비리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최종 보고를 받았고,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제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동시에 한윤아에게는 오늘 저녁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꾸민 정의의 연극이 완벽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박 소장의 구박을 견뎌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최고의 설계안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고, 그녀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써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본사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박동철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확보된 물증들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으며, 한윤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고, 자신을 돕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의구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박 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 사무실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한윤아는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준 태경을 떠올렸으나, 그가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거물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태경은 회장실로 돌아와 수트에 넥타이를 고쳐매며 이제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그녀의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으며, 그는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의 사랑을 얻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한윤아와의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진정한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고, 카페 안에서 창밖을 보며 기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발견하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윤아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평소의 허름한 차림이 아닌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수조, 원대 자산가의 기품이 흐르는 수트를 입은 태경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얼어붙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교차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태경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피하지 않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듯 낮은 자세로 앉아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분이 아닌 자신의 마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었음을 호소하며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한윤아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물었고 태경은 그녀의 질문에 담긴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자신이 겪어온 상류층의 가식과 그녀에게서 느꼈던 순수한 위로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으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강태경을 사랑해 주었기에 그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난한 청년 태경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눈앞의 회장이 진짜 그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고 태경은 두 모습 모두 자신이며 다만 그녀 앞에서는 오직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이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하며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기 위해 간절한 눈빛으로 용서를 구했다. 밤이 깊어가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한윤아는 태경이 자신을 돕기 위해 뒤에서 해온 수많은 일들을 알게 되면서 분노보다는 고마움과 복잡한 연민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그와의 신분 차이가 주는 압박감과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태경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묵묵히 그녀를 배웅했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절감하며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긴 향기를 그리워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웠다. 강태경은 다음 날부터 회사 업무에 복귀했으나 온통 한윤아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그는 그녀가 사표를 내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그녀가 추진하던 미술관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그녀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사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나 그는 오직 그녀가 건축가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윤아는 집에서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태경과의 추억을 되새겼고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특히 그가 선물한 낡은 자전거와 자신이 사준 하늘색 셔츠를 소중히 여기던 그의 모습에서 그가 가진 부유함 속에 숨겨진 외로운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고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국 한윤아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회장실이 아닌 자신의 설계실 책상에 놓인 태경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며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과 함께 언제든 준비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참았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태경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고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뢰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의미했으며 강태경은 그녀의 답장을 받고 집무실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박동철 소장의 잔당들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한윤아를 시기하며 방해 공작을 펼치려 했으나 이미 강태경의 철저한 감시망 아래에 놓여 있었기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한윤아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미술관, 프로젝트의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태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그녀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거짓의 껍질을 벗고 진실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비록 앞으로도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들이 그들을 가로막겠지만 서로를 향한 존경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렇게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의 앞날을 밝히기 시작했다. 한성 건축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가라앉은 공기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마저도 내부에 삼엄한 긴장감을 녹이지 못한 채 벽면에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윤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안팀의 소환 통보서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닥쳐올 거대한 폭풍 후에 맞설 준비를 마친 전사와 같은 숭고한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구속된 박동철의 잔재가 여전히 독버섯처럼 남아있음을 직감하며 스스로의 정신을 다잡았고,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본사 보안팀 요원들과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윤아의 컴퓨터 본체와 개인 외장 하드를 압수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의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자리를 떠나 벽으로 물러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안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한윤아가 신규 국립미술관 설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도면을 경쟁업체인 태산건설에 유출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성 건축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그녀를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실로 연행하려 했고,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참담한 현장으로 변모하며 동료들의 비겁한 침묵만이 공허하고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한윤아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소동을 피우는 대신 차분하게 보안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은 결단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리 있게 반박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당황한 보안팀장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미 상부로부터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기에 강압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고, 그녀는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들리는 조사실로 끌려가며 세상의 불공정함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릿속으로 최근 며칠간의 로그 기록과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시간들을 정밀하게 계산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사실 이 모든 음모는 구속 수사 중인 박동철이 외부의 신복들을 조종하여 설치한 정교한 덫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파멸하기 직전에 한윤아의 경력을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건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악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 이를 위해 해킹 전문가를 고용해 조작했다. 박동철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본사 고위직 일부를 매수하여 조사를 서두르게 압박했고, 이로 인해 한윤아는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졸지의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었으며,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희망은 오직 기적뿐이었다. 그는 한윤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실패를 보상받으려 했고,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은 그녀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다. K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강태경은 책상을 내리치며 격노했고,
그의 눈동자는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그는 박동철의 집요하고도 추잡한 공격이 이토록 대담하게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보안 서버의 로그 기록을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도 지금 당장 회장의 권한으로 조사를 중단시키면 한윤아의 결백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채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하여 그녀가 스스로 무죄를 프로 입증하도록 돕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IT 보안 전문가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하여 한윤아의 컴퓨터에 침입한 흔적을 역추적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 조사실에서 잠시 풀려나 근처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한윤아를 발견한 강태경은 자신의 화려한 신분을 다시 숨기고 낡은 점퍼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으며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과 힘없이 떨리는 어깨를 보며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짐짓 밝은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윤아는 태경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털어놓았고 태경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은 위조의 흔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며 그녀가 스스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의 시련은 거대한 건물을 짓기 전 집안을 다지는 과정과 같다고 위로하며 자신이 아는 IT 전문가 친구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작은 PC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태경이 미리 준비해온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한윤아의 업무용 클라우드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한윤아는 태경이 평범한 구직자치고는 컴퓨터 보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면서도 그의 명쾌한 설명에 집중하며 분석에 몰두했다. 태경은 그녀에게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패킷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된 부분을 짚어주었으며 한윤아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무실을 비웠던 점심시간에 타인의 계정으로 우회 접속이 시도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태경의 도움으로 박동철의 사주를 받은 범인이 남긴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발견해냈고 이는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태경은 한윤아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며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평정심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나누는 짧은 눈맞춤과 손길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태경은 그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느낄 성취감이 그녀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며 오직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박동철의 사주를 받은 내부 첩자들은 한윤아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그녀의 뒤를 검은 선글라스를 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미행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태경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으며 골목길 모퉁이에서 사내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위협하려는 찰나의 번개처럼 나타나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했고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무력과 기세로 괴한들을 제압하며 그녀를 지켜냈다. 한윤아는 태경의 강인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심을 확인하자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강태경은 괴한들을 쫓아낸 뒤 떨고 있는 한유나를 안심시키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속삭였고,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공격에 가담한 자들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고 배후에 있는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단계가 지났음을 깨닫고 내일 아침 본사 로비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숙청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K그룹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부 정화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유나에게 내일 회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을 믿어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고뇌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한성 건축 로비에는 본사에서 급파된 수십 명의 경호원과 감사팀이 배치되어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한유나는 태경의 말대로 두려움 없이 정문을 통과하여 자신의 자리로 향했으며, 그녀를 비난하던 동료들은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걸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본사에서 내려온 최종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순간 박동철의 조작된 증거들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박동철과 공모하여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고위 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사무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유나는 감사팀장의 입에서 자신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들으며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태경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의구심을 품으며 그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로비 중앙의 전광판에 K그룹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강태경의 긴급 성명 발표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고, 한유나는 화면 속에서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부패 척결을 외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곁을 지켜준 태경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와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한 청년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회장과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녀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화면 속에서 한유나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디자인한 미술관 프로젝트를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그녀의 명예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영광인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태경은 곧바로 한유나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으며 화려한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그녀 앞에 섰을 때 그의 눈빛에는 권력자의 위엄 대신 오직 그녀를 향한 간절한 사죄와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으나, 한유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대하며 왜 자신을 기만했는지 물었다. 태경은 말물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녀가 가진 순수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답하며 자신의 신분이 아닌 자신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음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한유나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그가 준 모든 지원이 돈의 힘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자신은 회장의 장난감이 아니라고 쏘아붙인 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태경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권력이 주는 고독함과 사랑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회사를 나온 한유나는 비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태경과 함께했던 소박한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가 보여준 헌신이 과연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를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서였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그가 자신을 위해 괴한들과 싸우며 다쳤던 손등과
자신이 사준 저렴한 셔츠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 속의 진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걸음을 멈추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은 신분을 초월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그녀는 그가 회장이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 밤을 새워 보안 로그를 분석해주던 따뜻한 남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가 가진 부유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연민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회장실로 돌아온 뒤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한유나에게 보낼 편지를 직접 작성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그녀가 없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 해도 차가운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절절한 고백을 담아 그녀의 집 앞으로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녀의 꿈인 미술관 건축은 반드시 그녀의 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으며, 이는 대가 없는 순수한 지원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예술가적 자부심을 존중해 주었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그녀의 집 근처를 서성였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신뢰를 시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 시련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기대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한유나는 며칠 뒤 태경의 편지를 읽으며 그 속에 담긴 그의 진정성 있는 후회와 사랑을 느꼈고, 특히 그가 자신의 배경 때문에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고백한 대목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를 향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로 결심했으며, 결국 그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그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낡은 자전거를 타고 그 국밥집 앞으로 나온다면 다시 대화해보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강태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낡은 옷을 꺼내 입으며 그녀와의 재회를 준비했다. 이제 두 사람은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진 채 오직 영혼과 영혼으로 마주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앞에 놓인 미래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내뿜으며 고난의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의 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성건축의 설계실 안에서 한유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의 휠을 굴리며 복잡하게 얽힌 소스 코드와 데이터 로그를 하나씩 대조해 나갔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차가운 캔커피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료가 되어 긴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동철 소장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비리 증거들이 이 거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며 마지막 남은 체력을 모두 쏟아부어 디지털의 바다를 헤엄쳤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독함조차도 정의를 향한 갈망으로 승화시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유나는 가끔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때마다 강태경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격려의 말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 왔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박동철과 같은 부패한 존재들이 다시는 건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며, 그녀가 가진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자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기에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외로운 전쟁을 이어갔다. 드디어 그녀의 화면 위로 박동철 소장이 해외 유령 법인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특정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결정적인 음성 녹음 파일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나타나자 한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녹음 파일 속에는
박동철이 한윤아의 설계안을 가로채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고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추악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이자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며 이제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승리의 확신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 시각 강태경은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녀의 사무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종결짓고 싶은 충동을 수천 번도 더 느꼈지만, 한윤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을 때 얻게 될 내면의 성장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에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그는 K그룹의 최고 통치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박동철의 배후에 있는 정계와 재계의 인맥 지도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해두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룹의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을 비상대기 상태로 유지하며 한윤아가 던질 마지막 결정타가 가장 화려하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짰다. 박동철 소장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남의 화려한 요정에서 유력 정치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한윤아를 완전히 매장시킨 뒤 얻게 될 막대한 이득에 대해 호언장담하고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의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한윤아 같은 이름 없는 여직원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으스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성벽에 밑바닥부터 강태경이 심어놓은 균열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의 탐욕이 너무나도 깊고 눈멀어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한윤아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영구 제명시키려는 최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윤아는 어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회사 로비를 가로질러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마치 정의의 종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동료들의 의구심, 가득한 시선들을 단호한 미소로 받아내며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뒤에는 여전히 가난한 차림의 강태경이 멀찍이 떨어져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그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녀가 겪게 될 혼란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의 승리만을 응원하며 묵묵히 동행했다.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박동철 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한윤아를 비난할 준비를 마쳤을 때, 한윤아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상 앞에 서서 자신이 준비한 증거 파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이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동철은 처음에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윤아의 행동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와 비리 장부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듯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공개된 진실에 무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한 소음으로 전락할 뿐이었다. 한윤아는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박동철의 범죄 행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회적 정의와 건축가로서의 윤리를 강조했고, 이사진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경악하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폈다. 강태경은 회의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한윤아의 성장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고 당당한 고발자로서 거듭나는 순간을 목격하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제는 자신이 무대 위로 올라가 이 지저분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본사 법무팀과
검찰 수사관들을 회의실로 진입시키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화려한 수트로 갈아입기 위해 이동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이제 가난한 청년 태경이 아닌 K그룹의 회장 강태경으로서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가 이룬 승리에 가장 화려한 훈장을 달아줄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동철은 한유나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끝까지 발악을 하며 보안 요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들이 아니라 본사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었으며, 그들의 등장과 동시에 회의실 안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붕괴되어 박동철을 지지하던 이사진들은 황급히 발을 빼며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한유나는 그 광경을 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비겁함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결코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오직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더 큰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회의실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K그룹 회장의 공식 문장이 나타나자 장내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곧이어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고, 그 위험 있는 자태에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를 터주었다. 한유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얼어붙었으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낡은 자전거를 고민하던 가난한 청년 태경이 아니라 완벽한 수트와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K그룹의 수장 강태경 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마비되었고,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으며, 강태경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강태경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부패한 임원들과 박동철을 향해 싸늘한 일침을 가하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며 정의의 심판자로서의 위엄을 과시했지만, 그의 시선만은 오직 한유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정체를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지 설명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고, 박동철은 강태경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실금을 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한유나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소박한 청년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강태경은 그녀를 뒤쫓아가고 싶었으나 회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기에 비서실장에게 그녀를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라고 지시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는 자신이 얻은 이 거대한 승리가 그녀를 잃는 대가라면 차라리 패배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회의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동철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고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한유나의 눈물 젖은 얼굴뿐이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이 연극이 결국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집무실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권력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다지며 그녀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유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강태경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을 복기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가려내려 애썼으나 그가 보여준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강인한 손길만은 도저히 연기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가 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믿었던 세상의 순수함이 거대한 자본의 힘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끼며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USB에는 그가 밤을 새워 분석해준 보안 로그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그가 회장이기에 앞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흔적이었기에 그녀는 그 증거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강태경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에게 맡기고 다시 낡은 옷차림으로 그녀의 집 앞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며,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가 그녀의 용서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언론의 눈초리조차 무시한 채 오직 그녀만을 기다렸다. 한윤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가진 진심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대문을 열고 나가 그를 마주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긴 대화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서로의 내면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무너뜨리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정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으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동철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방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가 공들여 쌓아온 추악한 명성과 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 대중의 비난과 멸시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다. 한성건축은 강태경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실력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창작의 터전으로 변모하여 업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명실상부한 수석 건축가로 인정받는 한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박동철의 자리를 대신해 회사의 철학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았고, 그녀의 첫 프로젝트인 국립미술관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건축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회장실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현장을 발로 뛰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거듭났으며, 한윤아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일 소박한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는 정성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부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일 때 비로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한윤아를 통해 배웠으며, 그녀와 함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에 앞장서며 기업가로서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화려한 보석보다 더 영롱하게 빛났으며,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친 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한윤아는 가끔 자신이 처음 사주었던 하늘색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강태경을 보며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을 떠올렸고, 그가 가진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진실함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제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꿈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으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태경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계한 작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하여 화려한 궁전에서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한 편의 동화,
같은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 거대한 싸움의 끝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었으며,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었기에 그들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그들의 앞에 펼쳐진 탄탄대로를 비추고 있었고, 한유나와 강태경은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차게 울려 퍼졌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찾아올지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과,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삶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 채 그들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들의 운명적인 서사를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장식하며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나눴다. 강태경은 한성건축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한유나의 미술관 공모 당선을 공식 축하하는 연설을 하며,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실력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쏟아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시련을 위로하는 찬란한 축복의 서곡이 되었다. 한유나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한 사람인 태경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으며,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원망이나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미래를 향한 설렘과 깊은 연모의 정만이 가득 담겨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제 두 사람은 신분과 계급의 벽을 허물고 평등한 동반자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건축 세계와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K그룹의 계열사인 한성건축의 대회의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벽면에 걸린 대형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박동철 소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웠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유나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그녀의 천재적인 설계안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자금줄로 활용하려는 추악한 계획을 이미 완성해 두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회의의 시작만을 기다리며 주변 이사진들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회의실의 웅장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이 차갑게 놓여 있었으며, 그것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준비를 마친 채 동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유나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꽉 움켜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새벽녘의 서리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웠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강태경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청년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위로와 헌신적인 지지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용기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비록 그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박동철을 응시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몇몇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박 소장의 서슬 퍼런 눈치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드디어 이사회가 시작되자 박동철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한유나가 회사의 기밀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고, 그는 미리 조작해둔 가짜 로그 기록과 증인들의 매수된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나가는 잔인한 연극을 펼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찼으며, 몇몇 이사들은 동조하는 듯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퇴출을 종용했고, 한유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으나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박 소장은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으며 그녀의 침묵을 패배의 선언으로 오해하여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한윤아는 박동철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USB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으며 화면 위로 박동철이 업자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과 녹취록을 띄우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과 정적 속에 휩싸여버리고 말았다. 영상 속의 박동철은 지금의 위험 있는 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가 직접 한윤아의 계정을 도용하여 도면을 유출하라고 지시하는 대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박 소장을 바라보았다. 한윤아의 냉철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며 박 소장의 거짓된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자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박동철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듯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한윤아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공개된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와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주변 이사들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냈으나 이미 상황을 파악한 이사들은 황급히 시선을 회피하며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한윤아는 그들의 비겁한 행태를 보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회의실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윤아에게 넘어왔으며 정의의 저울추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힘차게 열리며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과 본사 비서진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완벽하게 핏이 떨어지는 명품 수트와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자 모든 이들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윤아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한 청년 강태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K그룹의 수장인 강태경 회장 본인이었기 때문이며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기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심판관의 강림과도 같았다. 강태경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박동철 소장의 바로 앞에 멈춰섰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박동철은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애원 섞인 비명을 질렀으나 태경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를 멸시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태경은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계열사에서 이토록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박동철을 포함한 연루된 모든 임직원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대신 엄숙한 정의의 무게만이 감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위험과 동시에 부패에 대한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다. 강태경은 공식적인 발언을 마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윤아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회장으로서의 위엄 대신 오직 그녀를 향한 간절한 미안함과 애틋한 사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에 맺힌 배신감, 가득한 눈물을 발견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기만이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는 권력자의 화려한 껍데기 뒤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녀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각오를 다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윤아는 눈앞의 현실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악몽처럼 느껴져 고통스러웠으며,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고 조종해온 거대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겁게 타오르는 배신감의 증거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헌신이 결국 재벌 회장의 유희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으며, 자신을 구해준 것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권력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회의실의 화려한 조명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려오는 것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에게 있어 진실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누시로 자신을 밀어넣는 가시돋친 넝쿨이었다. 결국 박동철은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으나 강태경은 오직 한윤아에게 다가가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무시한 채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으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윤아는 차가운 몸짓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곤 멸시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으니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달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강태경은 수많은 부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얻은 권력과 승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웅장한 천장은 이제 그에게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둔 화려한 감옥의 지붕처럼 느껴졌다. 한윤아는 회사를 뛰쳐나와 비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달렸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경과 함께했던 소박한 국밥집에서의 추억과 그가 사주었던 저렴한 커피의 맛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을 느꼈고,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으나 대답해주는 이는 오직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설계안이 비록 빛을 보게 되었을지라도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아스팔트 위로 덧없이 흩어져가며 한 시대의 종언과도 같은 서글픈 풍경을 연출하며 주변의 모든 색채를 앗아가 버렸다. 그녀의 심장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점점 더 작아져만 갔고, 고독한 영혼의 외침은 공허한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태경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손에는 한윤아가 처음 선물해 주었던 낡은 하늘색 셔츠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고, 그는 이 옷을 입고 그녀와 함께 꿈꾸던 소박한 미래가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낙원의 조각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으며 깊은 고독과 슬픔의 수렁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말고 오직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배려를 다하라고 지시하며,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표현임을 강조했으나, 정작 자신의 가슴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메울 수 없음을 절감했다. 화려한 회장실의 조명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한성건축은 박동철의 실각 이후 강태경의 직접적인 진두 지휘 아래 대대적인 혁신과 정화 작업을 거치게 되었으며, 부패했던 임원들은 모두 숙청되고 오직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중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그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주인공인 한윤아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기에 직원들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업무에 매진했다. 태경은 그녀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국립미술관 프로젝트를 그룹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비록 그녀가 자리를 비웠을지라도 그녀의 정신만은 이 건물의 기초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기는 정성을 쏟으며 그녀에 대한 변치 않는 연모를 이어갔다. 하지만 거물은 세워져도 주인이 없는 성은 황량하기만 했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강태경은 홀로 낡은 자전거를 끌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국밥집 앞으로 향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그녀가 남긴 온기를 찾으려 애썼으나 주인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시선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고 그는 차가운 소주 한 잔을 들이켜며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용서를 얻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깨달았으며 언제까지나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기다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환영을 향해 소리 없는 고백을 건넸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의 눈물만이 은밀하게 빛나며 기약 없는 약속을 맺었다. 강태경은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고 그는 이제 화려한 차를 부르는 대신 다시 낡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그녀의 집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뒷모습은 수조원을 움직이는 회장의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고 헤매는 한 가련한 남자의 실루엣에 불과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조차 그녀를 닮은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그는 자신이 저지른 기만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으며 이 시련이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실타래가 되기를 희망하며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였다. 이제 진정한 승부를 위한 무대는 기업이 아닌 마음의 영토로 옮겨졌다. 한유나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강태경이 남긴 그 낡은 점퍼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으며 그가 보여준 기만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었고 그가 자신을 위해 흘렸던 땀방울과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그 눈빛만은 결코 거짓일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부유함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신뢰를 무기로 한 시험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존심과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애절한 사랑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밤새도록 창밖을 지키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 고뇌하며 기나긴 밤의 끝을 향해 달려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은 무너진 신뢰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희망은 있었다. 박드루 소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한성건축의 부패한 카르텔이 완전히 해체되자 사무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방관했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한유나의 빈 책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유나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한때 꿈을 키웠던 공간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에게 이곳은 이제 성취의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기만과 상처가 얼룩진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으며 강태경이라는 남자가 설계한 정교한 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상자를 안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권력의 비정함과 신뢰의 허망함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며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강태경은 회장실의 거대한 통창을 통해 한유나가 건물을 나서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수조원의 자산과 막강한 권력이 그녀를 단 1분이라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뼈저린 패배감을 느꼈고 그는 평소에 냉철한 판단력을 잃은 채 집무실을 서성이며 그녀를 붙잡을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진실된 사랑은 강요나 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수많은 결제 서류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온기를 그리워하며 고독한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었고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상류층의 가식적인 모습이 결국 자신에게도 투영되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했다. 그는 이제 회장의 왕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가 남긴 깊은 불신의 꼴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한 심경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윤아는 회사를 떠난 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강태경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의와 지원을 단호히 거절한 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인 잡지를 뒤지며 치열한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낡은 제도판 위에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꿈의 설계도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꼿꼿한 자존심을 지켰다. 그녀는 가끔 밤거리를 걸으며 그와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지만 그가 보여준 모든 배려가 결국 자본의 힘을 빌린 위장이었다는 생각에 도달하면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고 인간의 진심을 돈으로 시험하려 했던 그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며 자신만의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다. 그녀에게 있어 지금의 가난은 비참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고결한 선택이자 그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저항의 방식이었다. 강태경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면서도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으며 그녀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 작은 설계 사무소들의 압력을 가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배신감을 지워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는 매일 저녁 그녀의 옥탑방 근처 전신주 아래에서 그녀의 창가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이 사주었던 저렴한 셔츠를 입고 그 시절에 가난했던 태경으로 돌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상상을 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스스로를 질책하며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으며 그 벽은 돈과 신분이라는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져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허물 수 없는 완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한윤아는 동네의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에 보조 디자이너로 취직하여 소박하지만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고 그녀는 화려한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을 고치는 일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남긴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건강한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작은 카페의 도면을 보며 진정한 건축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강태경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졌을 외로움과 서툰 사랑의 방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와 재회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자신의 작은 평화 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세상과의 소통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지냈다. 강태경은 K그룹의 경영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자신이 언제든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한윤아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는 이 결정을 통해 권력이 주는 달콤함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했다. 그는 이 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주주들의 우려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오직 한유나가 인정해주는 정직한 인간 강태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고,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변화는 언론을 통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그녀의 귀에도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제 화려한 리무진 대신 다시 낡은 자전거를 정비하며 그녀가 처음 좋아했던 그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심리적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후의 과업임을 맹세했다.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오후, 한유나는 자신이 작업하던 인테리어 현장에서 나오다가 우산도 없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빗속에 서 있는 강태경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으며, 그의 젖은 어깨와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올렸던 불신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흐르고 있었다. 강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이제 회장이 아닌 당신이 사준 셔츠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보 같은 남자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고, 한유나는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동안 그가 치러온 혹독한 대가들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다시는 거짓된 가면 뒤로 숨지 말라는 짧지만 강렬한 용서의 말을 건넸다. 이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리는 비로소 좁혀지기 시작했으며, 돈과 권력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상처 위로 진실한 사랑의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회복의 서막이 올랐다. 비가 그친 뒤에 서울 도심은 마치 방금 세수를 마친 아이의 얼굴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으며, 강태경은 화려한 회장실의 가죽 의자가 아닌 대박 식당의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한유나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의 손등바닥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맞춤 정장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녀가 처음 선물해 주었던 소박한 하늘색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려 입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권력자가 아닌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로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옷깃을 매만졌다. 식당 안에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는 이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자신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한 자아를 마주하게 해준 성소와 같다는 생각을 하며 창밖의 골목길을 초조하게 응시했다. 식당의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유나가 들어서는 순간 강태경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드럼 소리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린 복잡 미묘한 감정에 소용돌이를 마주하며 그는 자신이 저지른 기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통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유나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던 K그룹의 회장이 아닌 자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가난하고 눈빛 맑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태경을 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고,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당장 잡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 묻은 빗방울과 정성스럽게 다려진 셔츠의 소매 끝을 보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의 무게를 조용히 가늠해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에는 수만 가지의 사과와 용서, 그리고 그리움의 언어들이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 흐르고 있었으며, 식당 아주머니의 친근한 인사말만이 그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강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속이면서 느꼈던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가 보여준 순수한 배려 덕분에 자신의 메마른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이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한유나라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고독한 괴물로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의 위선도 섞이지 않은 진실이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절절한 고백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있던 한유나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렸으며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권력자의 야욕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갈구하는 한 남자의 타는 뜻한 갈증과 진정성을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유나는 태경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힘주어 맞잡으며 자신이 화가 났던 것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려 했던 그의 불신 때문이었다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으며 이제는 그 무거운 회장에 가면을 벗고 인간 강태경으로서 자신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일구어갈 용기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부가 오히려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가 그 부를 올바른 곳에 쓰고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기꺼이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태경은 그녀의 넓은 포용력과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그녀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노라 맹세하며 두 사람은 비로소 오해의 긴 터널을 지나 눈부신 화해의 빛 아래 서게 되었다. 이후 K그룹은 강태경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대적인 기업 문화 혁신에 착수했으며 박동철 소장과 같은 부패한 인물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윤리 경영을 정착시켰고 특히 한유나가 설계한 국립미술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완성되어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한유나는 회장의 아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공건축과 친환경 도시 설계에 매진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으며 태경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비평가가 되어 그녀의 예술적 행보를 그림자처럼 지원했다. 박동철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그가 뺏으려 했던 정의는 오히려 더 큰 꽃을 피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으며 부패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만났던 소박한 식당을 개조한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가운데 소박하게 치러졌으며 강태경은 그날도 명품 수트 대신 한유나가 사주었던 그 하늘색 셔츠를 입고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다. 한유나는 하얀 실크 드레스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바치는 서약서를 통해 돈과 명예보다 서로의 영혼을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걷겠노라 약속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나 돈을 쫓는 신데렐라 스토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 존엄과 진실된 교감의 승리로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연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구전되는 축복의 서사로 남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가끔씩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연인처럼 차려입은 채 재래시장을 누비거나 낡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강태경은 자신이 가진 거대한 권력이 한유나라는 정화장치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자로서의 진정한 보람과 삶의 희열을 만끽했다. 한유나는 태경의 곁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자로 때로는 따뜻한 안식처로 존재하며 그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가치는 단순한 매출 수치를 넘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들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배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으며, 그들의 가정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서로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대박 식당 자리에 사회초년생 건축가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창작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그곳의 벽면에는 강태경이 입었던 낡은 하늘색 셔츠와 한윤아의 첫 설계도가 나란히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강태경은 백발의 성성한 노신사가 되어서도 아내인 한윤아를 향한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한윤아 역시 남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매 순간이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완성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탐욕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 진정한 인간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에필로그. 진정한 부의 의미. 강태경과 한윤아가 함께 설계한 국립미술관의 개관식 날,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강 회장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곁에 선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다음과 같이 짧지만 강렬한 대답을 남겨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조차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는 그의 말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죽빗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한윤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자신들이 만든 예술 작품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의 오만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의 겸손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관객들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하늘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미술관의 유리 외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강태경과 한윤아는 그 눈부신 빛의 향연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영혼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의 서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한 진행형임을 확인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세상의 잣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우주이자 영원한 안식처임을 확신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고 평화롭게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었으며, 이야기는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며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